일단 오늘 마카나에서 다룰 주제는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서 주목해야 할 계약 상황입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이제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름 이적 시장이 그래봤자 뭐 몇 개월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핵심 선수들을 지키는 것도 되게 성공적인 스쿼드의 구축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영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의 핵심 자원들을 지켜야만, 그리고 그 다음에 리빌딩 작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버풀에 아놀드도 있고 살라도 있고 뭐 반다이크 사례를 알 수 있듯이 계약이 1년이나 2년 정도 접어들면은 구단이 되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아놀드, 살라, 반다이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의 핵심 중에 핵심 선수들을 한 번에 재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팀 입장에서는 지금 골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약 기간이 중요한 시기에 접어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스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스널에는 2025년까지 조르지뉴, 토마스 파티가 있어요. 그 2026년까지인 선수가 진첸코, 도미아스가 있고요. 그 2027년까지가 사카, 마르티넬리, 제주스, 가브리엘, 트로사르, 살리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계약이 지금 2025년에 말했던 것처럼 조르지뉴랑 파티예요. 이 두 선수는 일단 아스널에서 작년까지는 되게 중요한 미드필더였습니다. 파티는 여전히 중요한 미드필더는 맞지만 조르지뉴는 이제 교체 혹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이 떠난 거는 괜찮지만 두 명이 모두 떠난다면 중원에 되게 큰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후보나 주전 자원을 다시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티언이 올 여름에 계약이 끝나고 셀틱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에 진첸코와 도미아스가 지금 2026년까지잖아요. 진첸코도 올 여름에 매각 대상이긴 합니다. 부상도 많고 부진으로 인해서 교체 혹은 좀 못 나올 때가 되게 많은데, 근데 진첸코는 제 생각에 조금 지켜도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멀티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같이 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자기가 이제 후보 자원이라는 걸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미아스는 계약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도 벌써 시즌 아웃이 돼버렸어요. 시즌을 거의 뛰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아스널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다치지 않으면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이 선수를 계속 데려가야 될까? 이런 생각은 분명 들 겁니다. 그래서 도미아스에 대한 생각은 계약 연장 옵션 해서 건강한 도미아스를 기대하든가, 아니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한 다음에 이적료를 받고 판매를 하든가, 이 둘 중을 하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핵심 자원들의 계약 기간들이 대부분 2027년까지예요. 사카, 마르티넬리, 제주스, 말했던 것처럼 트로사르, 살리바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팀 내 비중이 매우 크죠. 그래서 2025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2026년 거의 1, 2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리버풀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을 한 번에 재계약하려고 하면 아무리 B클럽이라고 해도 재정적인 문제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명씩 슬슬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리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행히 인터뷰에서 아르테타랑 아스널과 함께 좀 비기어를 같이 들어 올리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막 아무것도 없이 떠날 것 같진 않지만 이번 시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거의 무관이 확정이잖아요, 아스널이. 근데 이 훌륭한 이 잠재력이 뛰어나고 지금 전성기 나이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더 빅클럽에서 제안이 왔을 때, 더 좋은 연봉 제안이 왔을 때 아스널에게 정말 충성심 하나로 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살리바를 잡기 위해서는 아스널도 이제 조금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아스톤빌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2026년까지 리카디뉴, 타이론 밍스가 있고요. 2027년까지 카마라가 있습니다.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 2년 넘게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에 팀을 떠날 예정으로 보이고요. 로빈 올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선수 중에 왼쪽 윙백을 맡고 있는 리카디뉴는 2023년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높은 주급을 받고 있었어요. 주급이 12만 파운드. 방출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스톤빌라의 완전 주전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메리 감독은 이제 31살이 된 리카디뉴하고 재계약을 논의할지, 아니면 조금 그 주급을 줄여내면서 주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내면서 22살에 또 이안 마첸이 있거든요. 그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면서 노선을 바꿔야 할지 그걸 지금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리카디뉴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밍스가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리카디뉴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밍스는 이제 센터백도 되고 윙백도 되는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밍스가 꾸준히 경기 출장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리카디뉴 같은 이제 좀 주급이 높은 선수들을 덜어내고 이제 아까 말했던 22살의 마첸 같은 선수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밍스를 조금 후보 자원으로, 멀티 자원으로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카마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되면 계약 마지막 2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빌라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어요. 유럽 내에서 이미 여러 빅클럽들에게 많은 오퍼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안 그래도 요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게 귀하기 때문에 모든 클럽들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카마라를 관심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에메리 감독은 계약 연장을 카마라와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수를 되게 핵심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마라는 아마 팀에 남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본머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머스 지금 주요 선수에는 케파가 있고요. 케파는 2025년까지인데 이제 임대죠. 그리고 2026년까지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브룩스, 세네시가 있고, 그리고 2027년까지 라이언 크리스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머스에서 가장 시급한 계약 문제는 케파예요. 임대기 때문에 6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와 브룩스 2026년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다행히 본머스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대체자를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룩스는 27살이에요. 완전 전성기에 들어설 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놓치면 정말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본머스 너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위권인 이미지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 구단의 뭐라 그럴까,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브룩스 같은 선수들은 자리를 잡고 핵심 인물로 조금 팬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팬들도 더 많이 이 선수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팀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브룩스 정도는 잡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스미스, 이 선수는 이제 34살이 됩니다. 다음 달에 34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머스에 여러 감독들이 오면서 그 감독들에게서 모두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회복하는 속도도 되게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4살이 되는 선수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재계약 제안을 하면서 이 선수를 붙잡을 거 아니면, 이 선수도 이제 안 좋은 계약 조건으로 남을 거 아니면 웬만하면 떠날 것으로 보이고요. 세네시 같은 경우에는 딘하이위선이랑 자바른이랑 시즌 초반부터 되게 좋은 호흡을 보여줬어요. 패스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라울라 감독 밑에서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른이랑 딘하위선이 정말 잠재력이 뛰어난 유망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포텐도 점점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 명의 선수가 같이 호흡을 보여주면서 계속 주전으로 활약하면은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센터백 라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팀 전체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 세 선수는 브룩스와 함께 같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라고 했죠.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정도 남기도 했고 우선순위로 뽑히진 않아요. 이 선수를 당장 재계약해야 된다라고 본머스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본머스에서 핵심 미드필더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는 솔직히 이 선수와 향후 재계약을 고려할 가능성은 커 보여요.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면 다실바가 있고 벤미, 뇌르고르, 이 선수들이 2025년까지고요. 그리고 은베모, 헬니, 요한 위사, 야넬트 같은 선수들은 2026년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브렌트포드에서 가장 큰 계약 문제가 뇌르고르예요. 뇌르고르가 아까 2025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 마지막 6개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지금 최근에 브렌트포드에서 되게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단은 이 선수를 꼭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 감독은 뇌르고르에 대해서 덴마크 시절 유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그의 계약에 대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핵심 선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지 이거는 지금 구단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인 은베모 그리고 위사와 재계약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이 두 명도 2026년에 종료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 모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너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클럽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브렌트포드는 이 두 선수들을 아마 매각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좀 마음에 드는 계약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연장 옵션을 하거나 재계약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야나 토니 같은 경우에 계약이 마지막 12개월 남았을 때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제한되는 이적료도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라야와 이반 토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브렌트포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브라이튼이에요. 지금 브라이튼도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엘 벨트만, 램프티가 2025년까지고요. 시몬 아딩라, 이 선수가 202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마, 최근에도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 선수 2027년까지예요. 그래서 브라이튼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미토마의 미래예요. 사우디 클럽 중 알라스르라고 있잖아요. 올해 1월에 6,100만 파운드, 약 한화로 1,050억 원을 이미 이적료를 제시했어요. 근데 브라이튼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시에 미토마도 아직 사우디에 가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 이적을 원하지 않았고 브라이튼 자체도 시즌 도중에 이 핵심적인 선수를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은 1,050억이라는 제안이 왔지만 성사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미토마는 계약 기간이 지금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팀 내 비중을 고려하면 지금이 재계약 시점이긴 해요. 2년 남았을 때 매각할 거 아니면은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요. 미토마도 지금 브라이튼에 남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벨트만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발동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다음 시즌까지는 뛸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 풀백이에요. 오른쪽 풀백인 램프티가 되게 유망주로서 계속 브라이튼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키워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가 지금 의문이고, 윙어 아딩라 이 선수도 2026년 내년까지인데, 이 선수도 만약 계속 데려갈 거면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첼시로 넘어가 볼게요. 마레스카의 첼시. 제가 이제 메모장에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즌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팀들 중 이번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걱정이 없는 팀입니다. 물론 백업 골키퍼 베티넬리나 유망주의 타이릭 조지 같은 경우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급하게. 그래서 이제 첼시는 비교적 최근에 인수가 됐잖아요. 팀 구단주가 바뀌자마자 계약 기간을 되게 길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콜파머나 니콜라스 잭슨 같은 경우에도 막 계약을 할 때 이미 203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3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이 두 선수들을 2년 연장 추가해서 장기 계약 기조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선수들은 이미 9년, 8년, 7년 계약을 해버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첼시가 이 선수들을 뭐 쉽게 떠나보내기 싫어서 재계약을 길게 하거나 장기 계약을 길게 한 경우도 많지만, 이제 조금 수익성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게 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는 자유계약, FA로 팀을 떠나게 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 규정인 PSR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선수를 영입해요. 1,000억으로. 재정 장부에 1,000억이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5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200억씩 매년 찍히게 됩니다. 첼시는 그 당시에 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안정감을 줘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년, 9년 재계약을 해버리면 1,000억을 했을 때 9년 납부하는 할부 금액이 매년 장부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PSR을 준수해도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전체로 분할하며 회계상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첼시가 조금 꼼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UEFA랑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2023년부터는 분할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버립니다. 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첼시를 다시 살펴보면 재계약할 만한 주요 선수는 없습니다. 다음 살펴볼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윌 휴즈 2025년까지인데 1년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센터백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마크 게이 2026년까지입니다. 장필리프 마테타랑 에제 2027년까지입니다. 팰리스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문제는 게이와 마테타예요. 이제 게이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잉글랜드 국가대표의 주전 선수입니다. 지금 수많은 잉글랜드 센터백 라인을 뚫고 크리스탈 팰리스에 뛰면서 핵심 전력, 완전 주전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클럽들이 게이에 대해서 높은 이적료로 그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미 그랬으면 센터백이 필요한 팀들에게 이미 많은 오퍼들이 왔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소식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물론 그런 찌라시들은 있었지만 좀 확실한 제의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까지 이 선수랑 재계약이 없다면 이제 떠나보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미 어리기 때문에 FA로 풀린다고 해도 갈 팀은 정말 많거든요. 영입할 팀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마테타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벌써 리그에서 11골을 기록하며 활약 중이에요. 근데 작년 여름에 재계약 협상을 중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마테타는 좀 욕심이 있어요. 프랑스 선수인데 국대에는 뽑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팀에 합류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좀 떠나서 후보 자원이 되더라도 조금 더 B클럽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팰리스는 마테타랑 좀 재계약을 협상하기보다는 적절한 이적 협상이 온다면 팔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윌 휴즈 2025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단에서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새로운 재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해요. 뭐 이제 에제는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에제는 일단 높은 주급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남지 않는다면 조금 주급을 높이 주면서 이 선수를 사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링크는 있었지만 주급 협상 때문에 결렬이 되었죠. 에버튼 같은 경우에 주요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2025년까지 르윈, 두쿠레, 게이에, 콜먼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타쿠우스키 있고요. 근데 이제 에버튼은 올여름에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모에스 감독이 중간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스쿼드에
FA에서 무려 14명 선수들이 계약이 만료가 돼요. 르윈이랑 두쿠레, 걔는 핵심 선수들이지만 그 중에 두쿠레는 다행히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르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이미 재계약을 팀에서 제안했는데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르윈 같은 경우에는 팀이 데려가도 되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하는데 부상 문제도 있고, 이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은 주급을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카라즈에 대해서도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고요. 이제 알카라즈 같은 경우에는 플라멩고에서 영입된 미드필더예요. 근데 시즌 종료 전에 7경기 이상을 선발 출전하면 구단이 1,500만 유로, 약 215억 원을 지불해야 되는 완전 영입 조항이 발동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아직 그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고, 모에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에버튼이 지금 EPL에 잔류할지 안 할지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류 여부와 함께 이 선수를 완전 영입 조항을 발동할지 안 할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